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3년도 7월 27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를 탈퇴를 하셨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신천지를 탈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천지 신도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1년 반, 한 2년 전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몇 달간 계속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가 제가 고소를 처음에는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도가 지나치죠. 도가 지나치고 어느 선을 자꾸 넘어서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거를 고소를 고소 치하를 중간에 할 수가 없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고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상당히 인내심을 많이 발휘를 했는데 결국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결국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이제 나오실 분들 또 신천지에 나왔는데 신천지인들로부터 또는 신천지로부터 뭔가 불편한 어떤 상황을 자꾸 처하게 만든다든지 받는다든지 스토킹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저한테 보내온 거고,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7월 여기 보이시죠? 7월 18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고소를 한 지가 2달하고도 한 보름, 2달하고 보름 정도 됐는데 7월 18일 날 결정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편물을 제가 이렇게 좀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귀하가 고소하신 우리 청 2023년 형제 이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한다. 이렇게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그 이름은 이 피의자 이름을 지웠습니다. 처음에 제 유튜브에 와서 뭐 좋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주소라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학원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들에게 뭐 연락처를 주면은 돈을 상당한 금액을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고 또한 제게 카톡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욕설이라든지 좋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꾹 참고 있었죠. 꾹 참고 있고 주변 분들, 이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고소를 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인내심을 발휘하고 꼭 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약에 이걸 이대로 그냥 놔두게 된다면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게 어느 선을 넘어섰고 제 인내심의 한계를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면 중간에 제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고소 취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을 더 우습게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들어서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취하를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를 한번 하게 되면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굉장히 정말 인내심과 참을 인자를 몇 번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영원히 이제 소위 말해서 빨간 줄이 끄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입장을 망각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해서 더 이상 용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제 사건 진행 중에 제가 고소를 할 마음이 이제 없을 때까지 어떤 인내심이 극에 달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직접 고소장을 이제 작성을 해서 검찰청에 경찰서에 제출을 했죠. 그런데 제가 또 고소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귀찮아요. 이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귀찮고 증거자료 만들어서 또 같이 제출을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좀 따로 또 내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의 인내심의 한계에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제가 고소를 하는 순간에 고소 취하는 없고 응징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지금 고소가 지금 제가 고소를 하면 걸릴 사람들이 지금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인내심의 지금 한계를 지금 참고 있는 그런 중인데 제가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이유는 좋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먹혀야 되는데 또 그러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움직이고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그런 100% 걸리는 것들입니다. 100% 저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만 고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면 무조건 그는 고소에 혐의에 다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2명이 지금 저한테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계속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검찰청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온 이 건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신천지 피해자가 됐든 신천지인이 됐든 어느 선을 넘는 도가 지나치는 이런 댓글이라든지 허위 비방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신천지 탈퇴자들 그리고 앞으로 탈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니까 이걸 잘 참조하셔서 신천지 탈퇴하셨던 분들 그리고 탈퇴자들 앞으로 탈퇴하실 분들 그 다음에 탈퇴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신천지인들에게 또는 신천지에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박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지금 걸렸는데 처음에 지금 제가 고소장을 지금 접수를 했을 때요. 고소장을 접수를 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그 약식 명령, 명령, 구약식을 지금 해가지고 저는 벌금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우리 또 변호사님,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하고도 뭐 친하기도 하고 또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조금 법률 공부를 조금 했던 적이 잠시 있었어요. 이 신천지 건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어떤 경중성을 봤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한 벌금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검사 측에서 이 담당 검사가 저보다 더 세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을 넘어서 구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재판을 이제 정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이 말 뜻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벌금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징역형을 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했던 사람은 완전히 이제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탈퇴자라든지 앞으로 탈퇴하실 분들은 신천지가 이제 어떻게 스토킹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천지 피해 가족들도 어느 선을 넘어서서 신천지인들에게 지나치게 문자라든지 어떤 원치 않는 링크 같은 것을 계속 보낸다든지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신천지에서 탈퇴자들에게 또는 탈퇴할 사람들에게 달달 볶고 막 집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직장을 찾아오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천지 쪽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신천지 탈퇴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토킹 범죄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화가 됐죠. 한 2, 3년 전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스토킹 범죄는 이제 처음에는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었을 때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였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요. 몇 달 전일 거예요. 얼마 전에 반의사 불벌죄까지 이것도 없어지고 스토킹 범죄는 한번 고소가 되면 이제 취하가 되지도 않고요. 끝까지 이 판사가 형까지 다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범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킹 범죄가 언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면, 당연히 첫째요, 문자 같은 거 있죠. 문자, 카톡 이런 거, 문자나 카톡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냈을 때 그게 이제 스토킹 범죄가 시작될 가능성이 시작되는데, 문자를 조금 보냈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 범죄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요, 이번 이 사건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스토킹 범죄가 시작되는 시점 언제냐면,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고 했었을 때, 이 문자를 받았던 사람이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마라. 문자를 보내지 말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남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남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문자든 카톡이든 전화든 보내지 마라고 했는데 이에 반해 계속 보내게 된다면 그때부터, 보내지 마라는 그 시점부터 스토킹 범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킹 범죄에 시작되는 그 기간과 그리고 그 스토킹을 통해서 보낸 문자 내용에 따라서 그 범죄의 경중성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록들은 신천지 탈퇴자들 여러분들, 요 기록들은 그대로 이제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 기록들은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비열하고 정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거를 우리가 이 증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전화를 차단하는지 이렇게 하면 신천지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아주 그런 비열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는 차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 측에서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그거를 증거로 다 남겨두시고 보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지 마라. 보내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선을 명확하게 딱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스토킹 범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찾아오는 경우에요. 직장이라든지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한번 정확하게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음성으로 됐든 뭐가 됐든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스토킹 범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탈퇴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올 분들 걱정 마시고요. 겁을 먹지 마시고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걱정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내 자료를 혹은 내 사진을 공식적으로 신천지 내에서 사진을 띄워서 나를 뭐 모욕을 준다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일단 초상권 침해, 사진이 올라갔다면 초상권 침해라든지 등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거기다가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집을 찾아오면 전부 다 스토킹 범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나오실 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든지 받기 싫은 문자를 또는 신천지 교리를 계속 보낸다든지 이랬었을 때 거기에 맞는 기록을 탁 남기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 여러분들, 또 신천지인들에게 도가 지나치게 방금 같은 행위를 하면 같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전에는 스토킹 범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몇 년 전에는 하다가 최근 2, 3년부터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범죄가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남의 그 직장이라든지,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측에서 우리 신천지 탈퇴자들 개인정보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찾아오거나 집을 찾아온다든지 뭐 연락처에 막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신천지 탈퇴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탈퇴하실 때 이 영상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신천지로부터 탈퇴하실 때 아주 자유롭고 떳떳하게 이렇게 탈퇴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신천지 범죄 집단에 있다가 종교 사기 집단에 있다가 나온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뭐 잘못 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숨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신천지인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아니면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집을 찾아오거나 또는 직장을 찾아온다든지 이랬었을 때 이에 맞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먼저 표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자료가 그때부터 스토킹 범죄가 효력이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준비를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스토킹했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벌금 한 2, 300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구공판, 증시 검사가 봤었을 때도 이게 심각하다고 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공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저에게 스토킹 했던 사람은 형량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신천지 탈퇴자분들은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될 건지 잘 참조하셔서요. 집에 찾아오고 이러면 자꾸 이제 중원부원 되는데 찾아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냈을 때 여기에 맞게 딱 증거자료를 남기시고요. 문제가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또는 검찰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이거 이제 말 나온 김에 남한의 파랑새를 엄중 경고를 하고자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의 파랑새가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을 조작을 하려는 등, 또는 여기 보시면 이단 상담소 소개해주고, 제가 이단 상담소 일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상담소 소개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즉 다시 말해서 남한의 파랑새는 제가 이단 상담소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라는데, 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허위의 사실이죠. 제가 돈을 받은 적도 없지만, 마치 이 남한의 파랑새가 내가 돈을 받고 한 것처럼, 설령 뭐 돈을 받았다 한들, 요걸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단 상담소에 하고 뭐 연결이 돼 가지고 따로 뭔가 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파랑새는 제가 돈을 받았던 것처럼, 돈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단 상담소, 그다음에 리베이트 등, 이단 상담소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남한의 파랑새를 고소를 하면 내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남한의 파랑새가. 그런데 증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받은 사실도 없고, 또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가 또 남한의 파랑새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요게 한 번만 이런 어떤 글을 한 번만 적었던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그러면 리베이트 액수 공개해라든지 이렇게 리베이트 액수 공개하라는 소리는 결국은 남한의 파랑새는 프로나널2가 이단 상담소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을 받았다는 걸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신하고 이 허위의 사실을 유튜브에 있는 공연성이 있는 이런 글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한의 파랑새는 고소를 하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바로 걸립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앞전에 또 남한의 파랑새는 이 외에 다른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 것을 올려서 고소에 지금 사정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의혹 해명해라, 또 리베이트 액수 금액을 의혹을 해소해라, 해명해라, 이런 식의 어떤 지속적인 이런 글들을 지금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파랑새는 제가 요 고소를 할 때도요, 정말 꾹 참았어요. 꾹 참았고, 정말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꾹 참고 할까 말까 이 고민도 하다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당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위협이 있을 수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남한의 파랑새 같은 경우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런데 지금 남한의 파랑새 같은 경우가 이 지금 리베이트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건이 앞전에 댓글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캡처를 다 해놨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남한의 파랑새가 지금 선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파랑새는 자중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선을 넘어섰다 하면 제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 올바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이니까 댓글을 달더라도 지혜롭게 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들도 너무 선을 넘어서는 그런 댓글들을 다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글을 달더라도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신천지 탈퇴자들, 그리고 신천지 탈퇴하셨던 분들, 신천지들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온다든지 집을 찾아온다든지 직장을 찾아온다든지 겁먹으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찾아오지 마라, 그 다음에 문자 보내지 마라, 찾아오거나 문자 오면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증거 자료만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자료를 계속 수집만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고소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신천지 탈퇴자들 또는 신천지 앞으로 탈퇴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